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몸만 나가는 기분이 어때? 이제 진짜 혼자구나. 가정법원 앞에서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불과 10분 후 그들은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재혼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샴페인 타워로 주문할게요. 하지만 카드 단말기에서 울린 날카로운 경고음이 그들의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거래 정지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은 한 여자의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5년간 그림자처럼 살았던 그녀가 진짜 주인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의 문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한여름이 5년간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끝내는 이혼 확정 증명서를 손에 꽉 쥐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나온 김지웅이 최명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이, 한여름. 빈손으로 나가니까 아주 시원하시겠어? 위자료 한 푼도 못 건지고 쫓겨나는 기분이 어때? 이제 진짜 오갈 데 없는 신세구나. 쯧쯧. 최명자가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애초에 근본도 없는 게 어디서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진 격이야. 이제야 주제 파악하고 제자리 찾아가는 거지. 꼴 좋다, 아주 꼴 좋아. 한여름은 그들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지나쳤습니다. 김지웅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지웅이 법원 주차장 구석에 서 있는 선팅이 짙게 된 검은색 외제차로 다가갔습니다. 차 안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소라가 창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김지웅이 양손으로 비자를 그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기야, 끝났어. 드디어 끝났다고. 그 칙칙한 여편네 이제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이제 우리 둘이 보란듯이 떵떵거리고 살 일만 남았어. 이소라가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보며 재촉했습니다. 아유, 목소리 좀 낮춰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가슴이 콩닥거려 죽겠네. 빨리 타요, 빨리. 김지웅이 조수석에 올라타자 이소라는 급하게 시동을 걸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한여름이 법원 앞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며 비서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속세 조사 및 경영권 승계 작업 오늘로 완벽히 종료됨. 계획 실행 개시. 한여름이 곧바로 주거래 은행 VIP 센터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접니다. 한여름이에요. 지금 당장 김지웅이랑 그 식구들한테 해줬던 거 싹 다 끊으세요. 카드고 뭐고 숨통을 확 조여버리세요. 전화기 너머로 센터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그럼 법인 카드랑 가족들 쓰는 카드까지 전부 다 막으라는 말씀이십니까? 한여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싹 다요. 단돈 10원도 못 쓰게 만드세요. 딱 1분 드립니다. 바로 먹통으로 만드세요. 동시에 한여름이 법무팀에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장이죠? 김지웅이 살고 있는 한남동 집이랑 타고 다니는 차, 당장 압류 딱지 붙이세요.
지금 바로 짐 싸서 길바닥으로 쫓아내버려요. 봐줄 거 없습니다. 법무팀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관 대동해서 지금 바로 쓸어버리러 가겠습니다. 한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는 김지웅과 이소라의 성대한 결혼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았습니다. 이소라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자 하객들이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소라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돌리며 플래시를 피했습니다. 김지웅이 턱시도 차림으로 하객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제 짝을 만났습니다. 그때 김지웅이 호텔 지배인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지배인 양반, 이리 좀 와봐요. 오늘 같은 날 술이 좀 약하네. 내가 특별히 쏘는 거니까 제일 비싼 걸로 가져와 봐요. 지배인이 공손하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네, 사장님. 어떤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김지웅이 가슴을 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돔 페리뇽 샴페인 타워 있잖아. 그거 제일 큰 거 5천만 원짜리로 쫙 깔아. 우리 하객들 입이 떡 벌어지게.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김지웅의 재력에 감탄했습니다. 지배인이 미소를 지으며 카드 단말기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호텔 규정상 당일 추가하시는 건 선결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카드 주시면 바로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지웅이 호기롭게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자, 여기. 팍팍 긁어. 순간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며 거래 정지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김지웅이 당황하며 카드를 빼서 옷소매로 닦았습니다. 이게 왜 이래? 기계가 고장 났나? 뭐 묻었나 보네. 다시 해봐요, 다시. 다시 카드를 넣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최명자가 황급히 나서며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참. 기계 탓을 하면 어떡해? 비켜봐. 내 거 써, 내 거. 내 카드는 한도도 없어. 하지만 최명자의 카드 역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무전기를 꺼내 보안팀을 호출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결제가 안 되면 주문하신 샴페인은 못 나갑니다. 식사도 제공해 드릴 수 없고요.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갑자기 식장의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중단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이소라는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지웅이 급하게 휴대폰에서 은행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라는 붉은 팝업 창만 떴습니다. 김지웅이 휴대폰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야, 니들 내 돈 다 어디 갔어? 하객 중 일부가 혀를 차며 축의금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 세상에. 결제도 못해서 쫓겨나는 거야?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네. 돈 많은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완전히 빈 껍데기였구만. 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어. 가자가. 김지웅이 격분하여 지배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제2그룹 사장이야. 감히 나한테 이래. 대기하던 호텔 보안 요원 2명이 김지웅을 양쪽에서 붙잡아 제압했습니다. 이소라는 긴 드레스 자락이 밟히는 수모를 겪으며 도망치듯 로비로 빠져나갔습니다. 김지웅과 최명자가 호텔 회전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유튜버 한 명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재벌 흉내내던 사기꾼들이 쫓겨나는 현장입니다. 아주 꼴 좋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여름의 수행기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상황 종료됐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한여름이 차 안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다들 각오해. 결혼식이 엉망이 된 지 1시간 후 김지웅과 최명자는 택시를 타고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김지웅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뭐야, 지갑이 어디 갔어? 아까 식장에서 흘렸나? 아이고, 미치겠네. 최명자가 다급하게 가방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나도 빈털털이란 말이야. 카드도 정지됐지, 현금도 없지. 아이고, 이를 어째. 택시기사가 뒤돌아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거참, 손님들. 돈도 없으면서 겁도 없이 택시는 왜 탔어요? 차비 없어요? 빨리 내놓으세요. 바빠 죽겠는데. 김지웅이 경비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 기사님, 잠깐만요. 내가 여기 입주민 대표거든요. 저기 경비실 가서 돈 좀 빌려올 테니까 1분만 기다려요. 내가 팁까지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경비원이 김지웅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이쿠, 전 회장님 아니십니까? 근데 어쩌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요. 사적인 금전 거래는 절대 안 됩니다. 10원 한 장도 못 빌려드려요. 최명자가 결국 입고 있던 한복 저고리의 금단추를 떼어냈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정말. 기사 양반, 옛다. 이거 받아. 이거 순금이야, 순금. 택시비보다 100배는 비싼 거니까 잔말 말고 가. 택시기사가 금단추를 받아들고 혀를 찼습니다. 허참, 별꼴을 다 보겠네. 옷차림은 멀쩡해서는 단추나 뜯어주고. 쯧쯧, 꼴사납게 이게 뭡니까? 두 사람이 택시에서 내리자 펜트하우스 정문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과 사설 경호원들이 집 안에서 가재도구를 밖으로 빼내고 있었습니다. 김지웅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야,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거 다 비싼 거라고. 집행관이 서류를 김지웅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퇴거 명령서 보이시죠? 집주인 한여름 씨가 당장 방 빼라고 해서 짐 빼는 중입니다. 김지웅이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집주인이 한여름? 그 여편니가 집주인이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김지웅이 급하게 스마트폰으로 등기부등본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집도 땅도 차도 싹 다 그 여편네 명의였어? 내가 빈 껍데기였다니. 지난 5년간 자신이 소유했다고 믿었던 모든 부동산이 사실은 한여름의 명의였습니다. 김지웅이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했습니다. 이 앙큼한 여우 같은 게 감히 내 뒤통수를 쳐? 회사로 가. 당장 회사로 가자고. 내가 사장인데 감히 나한테 이래? 최명자가 김지웅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웅아, 우린 이제 어떡하니? 갈 데도 없잖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아이고, 내 팔자야. 김지웅이 회사 셔틀버스를 손으로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어이, 거기서. 나 사장이야.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 나 급해. 기사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2그룹 본사에 도착한 김지웅이 로비의 스피드 게이트에 사원증을 댔습니다. 그러나 기계는 김지웅의 카드를 거부하며 차가운 음성을 흘렸습니다. B- 퇴사 처리된 직원입니다.
출입이 제한됩니다. 김지웅이 게이트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야, 이 고물 덩어리가 미쳤나? 나 김지웅이야. 이 회사 대표라고. 문 안 열어. 보안팀장이 다가와 김지웅을 제지했습니다. 전 대표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비서실장님이 내려오고 계십니다. 잠시 후 비서실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김지웅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올라오시랍니다.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15층 회장실 문이 열리자 세련된 정장 차림의 한여름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지웅의 횡령 장부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김지웅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야, 한여름,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감히 남편인 나를 속여? 5년 동안 나를 아주 바보 천치로 만들었어. 한여름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넌 지난 5년 동안 내 상속세 문제 해결될 때까지 세워둔 허수아비였을 뿐이야. 아주 훌륭한 방패막이었지. 김지웅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허수아비? 내가 고작 방패막이었다고? 한여름이 장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가 회사 돈 빼돌려서 펑펑 쓴 거 여기 다 적혀 있어. 이제 상속 절차도 끝났으니까 넌 콩밥 먹을 준비나 해. 김지웅이 그제야 자신이 한여름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당하다니. 내가 저 여자한테 당하다니. 그때 최명자가 뒤늦게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야, 이 고양거사. 시어머니가 왔는데 인사가 그게 뭐야.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한여름이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뭐합니까? 여기 잡상인들 안 내보내고 당장 끌어내세요. 경호원들이 김지웅과 최명자를 양쪽에서 붙들어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몸에 손을 대. 야, 한여름, 두고 봐. 가만 안 둬. 직원들이 복도에서 이 광경을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1층 로비 밖으로 쫓겨난 두 사람에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웅이 젖은 옷을 입은 채 이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라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나야, 지웅이. 너 어디 갔어? 나 좀 살려줘.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이소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지웅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죄송한데 1,000원만. 아니, 버스비만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꼭 갚겠습니다. 행인이 김지웅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1,000원을 주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김지웅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한여름, 이 독사 같은 년,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니까 내 눈엔 피고름 짜게 해주마. 절대 가만 안 둬. 회사 직원들은 단톡방에서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대박! 진짜 회장님이 한여름 이사님이었어? 김지웅은 그냥 얼굴 마담이었네. 꼴 좋다. 회장실 창가에서 한여름이 비에 젖어 걸어가는 김지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김지웅이 강남의 한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소라가 운영한다던 피부과 병원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문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만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김지웅이 유리문을 쾅쾅 두드리며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소라야, 이소라,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나야, 지웅이. 문 좀 열어보라고. 건물 관리인이 계단에서
빗자루를 들고 내려와 김지웅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남의 건물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당신 뭐야? 김지웅이 관리인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병원 원장 어디 갔어요? 이소라 원장요. 제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요. 관리인이 김지웅의 멱살을 거칠게 휘어잡았습니다. 아내, 얼어 죽을 놈의 아내. 그 여우 같은 년이 월세를 6개월이나 떼먹고 어젯밤에 야반도주했어. 당신 그 여자랑 한패지? 잘 걸렸다. 김지웅이 겁에 질려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관리인이 김지웅을 놓아주지 않고 더욱 세게 흔들었습니다. 피해자는 무슨, 밀린 관리비랑 월세 합쳐서 200만 원 당장 내놓고 가. 그 여자가 당신 믿고 외상 달아놓은 것도 한두 푼이 아니야. 돈 내놔, 돈. 김지웅이 주머니를 뒤집어 보이며 울상을 찧었습니다. 진짜예요. 저 땡전 한 푼 없어요. 차비도 없어서 걸어왔단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지인을 통해 이소라를 수배했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신분증과 의사 면허가 모두 위조된 가짜였던 것입니다. 경찰관이 김지웅에게 서류를 툭 던지며 한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이소라, 그런 사람은 애초에 세상에 없어요. 이름도 가짜, 주민등록증도 가짜, 의사 면허증도 다 가짜예요. 완전히 속으신 겁니다. 김지웅이 의자에 풀썩 주저앉으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럼 소라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를 속인 거야? 내 사랑이 다 사기였다고? 출입국 기록 보니까 3일 전에 벌써 필리핀으로 날랐습니다. 김 선생님이 사주신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명품 가방 싹 다 들고 말이죠. 못 잡아요, 이거. 모든 것을 잃은 김지웅에게 한 남자가 은밀히 접근해 왔습니다. 제2그룹 부패 이사인 박상무였습니다. 박상무가 김지웅을 뒷골목 허름한 대포집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지웅아, 너 이대로 죽을 거냐? 우리가 손만 딱 잡으면 그 건방진 한여름이 그 계집애 하나 몰아내는 건 일도 아니야. 김지웅이 손을 벌벌 떨며 소주잔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상무님, 제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빈털터리에 사기까지 당한 놈인데요. 박상무가 주변을 쓱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지. 내 비자금 장부 들키면 나도 끝장이야. 그러니까 네가 총대를 매. 네가 억울한 척 연기를 좀 해라. 여론을 뒤집는 거야. 두 사람은 언론 홍보 대행사를 매수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충격 단독. 제2그룹 여회장의 두 얼굴. 남편을 개처럼 내쫓았다. 게시글에는 조작된 사진과 함께 거짓 증언들이 가득했습니다. 들었어? 한여름 회장이 사실은 정신병이 있대. 남편을 때려서 쫓아냈다더라. 완전 독종이라던데? 김지웅이 낡아 빠진 양복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위조된 정신과 진단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지웅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의 끔찍한 학대와 핍박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흑흑. 기자들이 플래시를 펑펑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김지웅 씨, 여기 좀 봐주세요. 부인이 정말 폭력을 썼습니까? 경영권 뺏으려고 일부러 이혼당하신 겁니까? 김지웅이 진단서를 허공에 흔들며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이 진단서를 보십시오.
제가 우울증 약 없이는 잠도 못 잡니다. 저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 피땀 어린 회사를 저 미친 여자로부터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자극적인 뉴스에 선동된 대중들이 제2그룹 불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주가는 하루 만에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채권단이 한여름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뭡니까?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은행 돈 당장 갚으세요. 못 갚으면 압류 들어갑니다. 회사 로비에는 김지웅을 동정하는 시위대가 몰려왔습니다. 악덕 회장 한여름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가정 파괴범 한여름을 구속하라. 계란과 페인트 풍선이 로비 유리창에 퍽 터졌습니다. 믿었던 임원들마저 한여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잠시 물러나 계시는 게 회사 살리는 길입니다. 이사회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했습니다. 한여름이 외부와 차단된 회장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로 항해 전화와 계약 해지 통보서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5년간 준비해온 복수가 흑색 선전 한 번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밀려와 한여름이 약을 한 줌 꺼내 삼켰습니다. 김지웅은 박상무와 룸살롱에서 양주를 마시며 큰 소리쳤습니다. 으하하, 맞지? 한여름 그년 이제 끝났어. 내가 회사 다시 찾으면 그년 정신병원 독방에 쳐넣어 버릴 거야. 평생 못 나오게. 박상무가 잔을 쨍 부딪히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야지. 남자는 배짱이야. 지웅이 너 연기 아주 죽여주더라. 우리가 이 구역의 진짜 주인이다. 이거야. 건배. 밤늦은 시각,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한여름이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었지만 한여름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안팀장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회장님, 지금 1층에 어떤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꼭 뵈어야 한답니다. 한여름이 힘없는 목소리로 거절하려 했지만 보안팀장이 다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김지웅이랑 박상무 목을 단번에 칠 수 있는 진짜 칼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들여보낼까요? 한여름의 흐릿하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칼이라고요? 당장 들여보내세요. 문이 열리고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강서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강서준이 한여름 앞에 서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강서준이라고 합니다. 기업 사냥꾼. 아니, 지금은 NNA 투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강서준 씨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 야심한 밤에 경비까지 뚫고 여기 찾아온 진짜 이유가 뭡니까? 당신도 김지웅이 보냈나요? 강서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과거사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김지웅을 무너뜨리러 왔습니다. 15년 전 김지웅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등쳐먹고 맺은 그 더러운 계약 때문에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한여름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강서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그 사람들한테 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으셨죠. 화병으로 가슴 치시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한여름이 강서준을 자세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를 돕겠다는 게 빈말이 아니라는 건가요? 강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이나 저나 적은 똑같으니까요. 저한테는 피 맺힌 복수고 회장님한테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아닙니까? 강서준이 서류 가방을 열고 USB를 꺼냈습니다. 자, 이걸 받으세요. 김지웅이랑 박상무 그 인간들이 해외 유령 회사 만들어서 뒷돈 챙긴 거 이중 장부원본입니다. 한여름이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자료를 보는 순간 한여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 많은 돈을, 아니, 이런 결정적인 증거를 도대체 어디서 구했나요? 이건 검찰도 못 찾는 건데. 강서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5년입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칼을 갈며 준비했습니다. 놈들이 방심할 때만 기다렸거든요. 두 사람이 밤을 새워가며 방대한 회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커피잔이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강서준이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박상무 이 늙은 여우가지 뱃속으로 챙긴 돈만 50억이 넘습니다. 회사 돈이 아주 지들 쌈짓돈이에요. 쌈짓돈. 한여름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썩을 대로 썩었네요. 이 정도면 쇠고랑 차는 건 시간 문제겠어요.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네요. 강서준이 자신의 사설정보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가짜 의사 이소라가 해외로 도망가는 장면이랑 김지웅이 도박판에서 노름하는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한여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도박 영상까지 있어요? 그 인간이 도박도 했단 말이에요? 강서준이 노트북을 돌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김지웅이 불법 도박장에서 거액을 탕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화상 좀 봐. 돈 잃고 소리 지르는 꼴이라니. 진짜 가지가지하네요. 한여름이 컵라면을 젓가락으로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아주 잘 됐어. 주주총회에서 이거 틀어주면 김지웅은 완전히 끝장이겠네요. 아주 매장시켜버려야지. 강서준이 주주총회 시나리오를 종이에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중장부 까발려서 혼을 쏙 빼놓고 정신 못 차릴 때 바로 도박 영상 터뜨리는 겁니다. 숨통을 아주 확실하게 끊어버려야죠. 새벽 4시가 되자 한여름이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강서준이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한여름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한여름의 평온한 잠든 모습을 보며 강서준의 얼굴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서준이 알고 지내던 메이저 언론사 탐사보도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기자. 나야. 내가 대한민국 뒤집어질 만한 특종 하나 줄게. 지금 바로 쏠 수 있지? 아주 큰 건이야. 정오가 되자 포털 사이트 메인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충격 단독 피해자라던 남편, 알고 보니 수백억 횡령범. 동시에 유튜브에는 이소라의 가짜 신분 폭로 영상과 김지웅의 도박 현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조회수가 시간당 100만 건씩 폭발했습니다. 여론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어머, 이것 좀 봐. 김지웅 이놈 순진한 척하더니 완전 사기꾼이었네. 우리가 한여름 회장님을 오해했어. 저런 놈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으니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아이고 불쌍해라. 불매운동은 김지웅 퇴출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당황한 박상무가 김지웅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너 미쳤어? 도박장에서 노름하는 걸 왜 찍혀, 왜? 네가 애냐? 김지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무님.
저도 모르겠어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거기 카메라가 있는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흑흑. 박상무가 전화를 끊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에라이, 빌어먹을 놈.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이제 우리 다 죽었어. 다 죽었다고. 한여름이 사내 방송을 통해 전 직원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한여름입니다. 바깥 소문에 동요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는 제가 지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강서준은 소액 주주들의 위임장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주주님, 이 회사가 누구 겁니까? 김지웅 같은 도둑놈한테 맡기실 겁니까? 한여름 회장을 믿고 위임장 한 번만 써주십시오. 위기감을 느낀 부패 이사들이 주주총회를 기습적으로 앞당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서준이 이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결전의 날 전야 한여름이 강서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강 대표님,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강서준이 한여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라뇨, 당치 않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납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오늘은 푹 주무세요. 한여름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내일 입을 검은색 정장을 다림질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김지웅, 내일 내 제삿날인 줄 알아라. 주주총회 당일 오전 10시 제2그룹 대강당은 수많은 주주와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지웅 측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김지웅이 식은땀을 흘리며 원고를 읽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아이고, 제가 억울해서 잠도 못 잡니다. 저 독한 한여름이 제 회사를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쫓겨난 불쌍한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박상무가 옆에서 김지웅을 재촉하며 속삭였습니다. 야, 징징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해. 시간 끌다가 쟤네들 들어오면 끝장이라고. 얼른 투표하자고 해. 용역들이 반대하는 주주들 옆에 서서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 주주가 일어서려다 용역에게 어깨를 눌려 다시 앉았습니다. 어허, 어르신, 뼈 부러지기 싫으면 얌전히 앉아 계시지? 엉덩이 딱 붙이세요. 그 순간 강당의 메인 출입구가 활짝 열렸습니다. 한여름이 강서준과 대규모 변호인단, 사설 경호팀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한여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머, 저기 봐. 진짜 한여름 회장이야. 세상에 옛날에 그 순하던 며느리 맞아? 사람이 아주 딴판이네.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한여름의 경호팀이 용역들을 제압하여 길을 만들었습니다. 김지웅이 단상에서 한여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허? 저 여자가 어떻게 들어왔어? 야, 니들 뭐해? 안 맞고. 한여름이 단상으로 올라가 김지웅의 마이크를 뺏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주주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인간들의 추잡한 껍데기를 싹 다 벗겨드리겠습니다. 강서준이 회의장 메인 스크린을 조작하여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김지웅과 박상무의 페이퍼 컴퍼니 자금 이체 내역이 고화질로 나타났습니다. 주주들이 경악하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다 돈이야? 세상에 도둑놈들이 따로 없네. 우리가 피땀 흘려 투자한 돈을 지들끼리 다 해먹었어? 에라이, 천벌 받을 놈들아. 김지웅이 소리치며 스크린을 가리려 발악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다 가짜야.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거 다 조작입니다. 한여름이 결정타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김지웅이 이소라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야 걱정 마. 회사야 망하든 말든 알게 뭐야. 우리끼리 돈만 챙기면 땡이지. 한탕 크게 해서 해외로 뜨자니까? 떵떵거리고 살자고. 장내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일어나 김지웅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썩을 놈이 있나? 회사가 망하든 말든 돈만 챙겨. 당장 끌어내. 내 돈 내놔. 이 도둑놈아. 네가 인간이냐?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열리며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형사들이 단상으로 올라가 김지웅과 박상무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형사가 영장을 읽어주었습니다. 김지웅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그러니까 사기랑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얌전히 따라오시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김지웅이 무릎을 꿇고 한여름을 향해 매달렸습니다. 여보, 여름아, 내가 미쳤었나 봐. 잠깐 귀신이 씌었어. 나 좀 살려줘. 우리 부부잖아. 한 번만 봐줘. 제발. 한여름이 차가운 눈빛으로 김지웅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거 안 나? 더러운 손 치워. 당신이 좋아하는 돈 실컷 구경했으니까 이제 가서 콩밥이나 실컷 먹어. 법대로 해. 김지웅과 박상무가 줄줄이 연행되어 나갔습니다. 이거 나 회장이야. 억울해. 여름아, 여보. 기자들이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장례가 정리된 후 한여름의 회장 취임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주주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며 연호했습니다. 와, 한여름, 회장님 만세, 제2그룹 살려주세요. 한여름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단상 아래에 있던 강서준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축하 미소를 보냈습니다. 최고예요, 회장님. 한여름이 취임 수락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한여름 목숨 걸고 약속합니다. 이제 도둑놈 없는 깨끗한 회사,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진짜 인류 기업으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오래도록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한여름에게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한여름의 시야가 흐려지며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왜 이러지? 한여름이 가슴을 움켜쥐며 강서준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대기실이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119. 빨리 119 불러. 취임식 직후 대기실에서 극심한 흉통을 느낀 한여름이 강서준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큰일 났어요. 여기 제2그룹 본사인데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한여름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강서준이 구급차에 함께 타며 한여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름씨, 정신 차려요. 제발 눈 좀 떠봐요. 놔두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름아. 응급실 의사가 진찰 후 강서준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급성 스트레스성 심근증입니다. 5년 동안 화병을 얼마나 참았으면 심장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집니까? 스트레스가 사람 잡는다는 게 딱 이 말이네요.
강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살 수 있는 거죠? 생명에는 지장 없는 거죠?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비를 넘겼지만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 장담 못해요. 오늘 밤이 고비니까 지켜봐야 합니다. 한여름이 중환자실로 옮겨지자 와병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제2그룹 주가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들이 이 틈을 타 핵심 인력 빼가기에 나섰습니다. 어이, 김 부장. 제2그룹 이제 끝났어. 한여름 회장,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며? 침몰하는 배에 있지 말고 우리 회사로 와. 연봉 2배 줄게. 구치소에 수감된 김지웅이 변호사 접견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지웅이 쾌재를 부르며 웃었습니다. 으하하, 꼴 좋다. 드디어 하늘이 내 편이 되는군. 내가 뭘 했어? 그 여편네 오래 못 간다고 했지? 지가 감히 남편 몰아내고 회장 자리를 넘보더니 천벌 받은 거야. 김지웅이 면회온 거대 사채업자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형님, 내 말 좀 믿어봐요. 나만 아는 비밀 금고가 있다니까? 거기 100억어치 골드바가 꽉 차 있어요. 번쩍번쩍한 놈들로다가. 사채업자가 눈을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야, 김지웅. 너 뻥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줄 알아. 진짜야? 확실한 거야? 김지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제가 지금 거짓말하게 생겼습니까? 보석금만 딱 내주시면 나가자마자 금괴 팔아서 원금 2배. 아니 3배로 갚을게요. 거기다 회사 기밀도 살짝 빼돌려서 목 챙겨드린다니까요. 탐욕에 눈이 먼 사채업자가 김지웅의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보석금을 대납했습니다.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난 김지웅이 즉시 대포폰을 개설했습니다. 도박 빚의 허덕이는 회사 전산팀장을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김지웅이 전산팀장에게 거액의 비트코인을 미끼로 내밀었습니다. 어이, 박 팀장. 너 요새 빚쟁이들한테 시달린다며? 자, 여기 봐라. 이게 비트코인 지갑이다. 이거 하나면 내 빚 싹 갚고도 남아. 딱 하나만 해주면 돼. 회사 서버 문 잠깐만 열어. 전산팀장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이건 범죄잖아요. 걸리면 저 감옥 가요. 김지웅이 전산팀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야, 임마. 눈 딱 감고 한 번만 해. 아무도 몰라. 내가 다시 회장 되면 너 임원시켜준다니까? 빚 갚고 팔자 고쳐야지. 언제까지 월급쟁이 할 거야? 김지웅이 중국 경쟁사 브로커와 접촉하여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걸린 차세대 배터리 설계도를 오늘 밤 자정에 넘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살벌하게 협박했습니다. 김 사장, 똑바로 들어. 이번에도 장난치면 그땐 콩팥 하나로 안 끝나. 내 놈 내장 싹 다 털어갈 줄 알아. 김지웅이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 밤 자정 물건 확실하게 넘겨드립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한여름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강서준이 한여름의 손을 잡으며 안도했습니다. 여름씨, 여름아, 나 보여. 정신이 들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한여름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대표님, 회사는? 회사는 괜찮아? 강서준이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야? 몸부터 챙겨. 사실 김지웅이 풀려났어. 놈이 나오자마자 회사 전산망을 건드리는 것 같아. 쥐새끼처럼 구멍을 파고 있어. 한여름이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에 신음했습니다. 뭐라고? 안 돼. 노트북.
당장 내 노트북 가져와. 의료진이 만류했지만 한여름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비켜요. 내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누워 있으라고? 죽어도 내가 지킬 거야. 강서준이 보안팀과 연계하여 김지웅의 접속을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팅했습니다. 한여름이 병실을 임시 상황실로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전산팀장이 내부에서 열어준 구멍을 통해 김지웅의 아이디가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한여름이 창백한 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김지웅이 덫에 걸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김지웅. 더 깊이 들어와. 제 발로 무덤 파러 들어오는구나. 자정이 가까워지자 김지웅이 핵심 데이터 폴더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를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잡았다, 요놈. 이제야 꼬리를 잡았어. 넌 이제 끝이야. 그날 밤 자정, 비 내리는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에 김지웅이 도착했습니다. 중국 브로커들이 검은 차에서 내려 김지웅을 둘러쌌습니다. 브로커 두목이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이, 김 사장. 물건은 확실하게 준비됐나? 우리 시간 없다. 딴소리하면 알지? 김지웅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 예. 형님, 지금 다 됐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있어요. 비가 와서 인터넷이 좀 느리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화면의 진행바가 85%를 넘어가자 김지웅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이제 15%만 더 가면 돼. 이거 넘기면 나도 이제 살았다. 으하. 그때 병실의 한여름이 모니터를 지켜보며 강서준이 미리 심어둔 보안 프로토콜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지웅, 꿈깨. 내 맘대로 될 것 같아? 킬 스위치 작동. 이걸로 끝이야. 순간 김지웅의 노트북 화면이 붉게 전멸하며 경고창이 떴습니다. 데이터 손상 및 자동 삭제 진행 중. 다운로드되던 파일들이 모두 0KB의 빈 파일로 변해버렸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안전한 격리 서버로 자동 이동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래? 왜 화면이 빨개져? 안 돼. 멈추란 말이야. 브로커 두목이 빈 파일만 확인하고 격분했습니다. 김지웅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이게 다 빈 껍데기잖아. 우리를 속여? 감히 우리를 가지고 놀아. 브로커들이 칼을 꺼내 들자 김지웅이 바닥을 기며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저도 억울해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니까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때 컨테이너 위에서 눈부신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항구를 뒤덮었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무기 버리고 투항해. 강서준이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브로커 일당이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김지웅이 혼란을 틈타 갯벌 쪽으로 도주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좀 살려줘. 엄마. 하지만 진흙탕에 발이 빠져 허우적댔습니다. 으악. 내 발. 왜 발이 안 빠져? 젠장. 강서준이 갯벌로 들어가 김지웅의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김지웅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딜 도망가. 김지웅, 넌 도간에 든 쥐야. 이제 그만 포기해. 강서준이 김지웅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당신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젠장, 다 필요 없고 넌 이제 끝났어. 강서준의 바디캠을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여름이 긴장을 풀었습니다.
침대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아, 드디어 잡았어. 끝났다. 경찰이 현장에서 증거물인 노트북을 확보했습니다. 공범인 전산팀장과 사채업자도 줄줄이 검거되었습니다. 다음날 뉴스에는 제2그룹의 기술 유출 저지 성공 소식이 톱뉴스로 나왔습니다. 주가가 폭등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병실로 찾아온 임원들이 한여름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봅니다. 그 사기꾼 놈한테 속아 넘어가다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여름이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들 일어나세요. 이번 일 잊지 마세요. 다시는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강서준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한여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름아, 나왔어. 김지웅 그 자식 유치장에 쳐넣고 왔어. 이제 정말 모든 악몽이 끝났어. 한여름이 강서준을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링거를 맞은 손으로 강서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강 대표.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이 강서준에게 말했습니다. 나 소원이 하나 있어. 퇴원하면 가장 먼저 당신이랑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어. 김치찌개 같은 거. 강서준이 한여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먹자. 김치찌개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다 먹자. 이제 우리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자. 남들처럼. 한여름이 고개를 끄덕이며 평범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응, 그래야지.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의료진이 한여름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서준이 한여름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맞춤했습니다. 사랑해, 여름아. 병실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1년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김지웅의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지웅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 김지웅에게 징역 15년, 그리고 추징금 100억 원을 선고합니다. 땅, 땅, 땅. 김지웅이 판사에게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뭐요? 15년? 15년이라니. 판사님, 이건 무효야. 내가 억울해서 그래. 억울해서. 저 여자가 다 꾸민 짓이라고요. 이거 안 나. 나 김지웅이야. 법정 경비들이 김지웅을 끌어내며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으악. 한여름 가만 안 둬. 내가 나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교도소 독방에 갇힌 김지웅이 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름아, 여름아, 밥 줘. 아니야,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넌 껍데기야, 껍데기. 흐흐흐. 내가 회장인데. 내가 왕인데. 김지웅이 미친 듯이 웃으며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으하하. 다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 으하하. 최명자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에서 폐지를 주워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TV에 나온 한여름의 모습을 본 최명자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파. 내가 눈이 삐었지. 눈이 삐었어. 저 복덩이를 제 발로 뻥 차버렸으니. 내가 미친년이지. 며느라. 아이고 여름아. 시험이 여기 있다. 나 좀 살려다오. 엉엉. 이소라는 해외에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인터폴에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거 나요. 나 의사라고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몸에 손대지 마. 반면 제2그룹은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며 창립 이래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여름이 포브스 아시아 표지 모델로 선정되어 세상을 바꾼 여성 리더로 소개되었습니다. 제2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장, 정재계 인사들이 한여름을 보기 위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한여름이 파티장에 등장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저기 좀 봐요. 한여름 회장님이야. 어머머, 사람이 어쩜 저렇게 빛이 날까? 옛날 그 사람이 맞나 싶네. 한여름이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기자가 한여름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성공하신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한여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이요? 별거 없습니다. 누구 며느리, 누구 아내로 사는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저 한여름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 강서준이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서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서준이 한여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 최고의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한여름 회장님, 앞으로 남은 제 인생 전부를 당신에게 걸고 싶습니다. 강서준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며 프로포즈했습니다. 한여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파티장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받아줘라, 받아줘라. 와. 한여름이 눈물을 글썽이며 강서준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보같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좋아요. 우리 결혼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깊이 포옹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이 호텔 테라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서준이 한여름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름아, 저기 봐. 세상이 다 당신 발밑에 있어. 당신이 지켜낸 풍경이야. 참 아름답지? 한여름이 강서준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참 멀리도 돌아왔네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서준 씨. 밤하늘에 화려한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불꽃 아래 그림처럼 겹쳐졌습니다. 화면은 화려한 불꽃을 바라보는 한여름의 미소와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 달을 보는 김지웅의 뒷모습을 교차했습니다. 한여름이 정면을 응시하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한여름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5년간의 인내와 치밀한 계획,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이 만들어낸 승리였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여름이 마지막에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복수에만 머물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간 것 말이죠. 김지웅과 최명자, 이소라가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으로 인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간 반면 한여름은 정의와 진실을 바탕으로 더 큰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승리와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